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 옛 명칭 원숭이 두창이 확산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니제는 오늘 오전 상한가를 기록했고 파미셀은 최대 24%, 진매트릭스는 1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엠폭스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삼부토건이 거래정지 해제 첫날인 오늘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한 바 있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73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3조 원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올해 2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오전 9시부터 티몬 위메프 및 해피머니 환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텐베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지난 미국 뉴욕 증시 흐름까지 한 번에 짚어봐야겠죠. 우선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올해 들어서 최대 폭의 이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기가 활발하게 돌았는데요. 전거래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지난 한 주간 무려 19% 가까이 폭등했고요. 또 테슬라는 다소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8%대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양대지수가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대체적으로는 약세장이 조금 더 지배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이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원숭이 두창이죠. 엠폭스 관련 테마주 그리고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등 제약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이 전기차 화재와 자동차 부품 또 전고체 배터리 역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3%가량 내리게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690선이 무너진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대형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크게 올라섰던 코스닥. 오늘 마찬가지로 0.41%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7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봐야겠죠. 지난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마저도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만 하면 잠깐 미끄러지고 또 다시 올라갈만 하면 이렇게 다시 또 제동을 거는 시장 속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참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저희 실시간 댓글로도 바로바로 유튜브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는 그 어떤 종목이든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동아줄을 또 내려봐야겠죠. 바로 저희 김선유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좀 다시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 한번 또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거래일 1조 2천억 원 이상 현물 시장에서 담아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네요. 네. 자, 우선은 오늘 코스피 흐름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 증시 그 전날 뉴욕 증시 금요일 흐름 어땠었나요? 강보합권 흐름이었잖아요. 뭐 다우존스랑 S&P랑 나스닥이 0.2% 수준의 상승 마감됐었고 종목들의 큰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국내 증시는 보합권이 있는 게 맞죠. 항상 그렇지만 뉴욕 증시 기준으로요. 뉴욕 증시가 강보합권이면 국내 증시는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약보합권이거나 보합권일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인 것 같고요. 코스피가 뭐 분봉상으로도 보시면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계속 조금 뭐 버티는 모습인 것 같고요. 큰 하락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떻게 돌리느냐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이 나스닥의 흐름을 강조드리면 확실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수없이 말씀드렸었던 자리잖아요. 제가 계속 이번 달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여기 16,5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드렸고 되돌리는 흐름 나오고 여기 자리 돌파하는 거 중반 라인 나오면은 가는 거다.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16,500포인트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 잘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여러 이제 시장에 악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미국은 휴전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뭔가 어긋나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중동 리스크 자체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란과 하마스, 야, 니들 좀 약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공격 자체를 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안 해.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주저앉고 있어요. 차트를 완전 깨버리고 있거든요. 뭐 한국석유나 흥국석유나 관련주들 죄다 깨지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공격을.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막 코로나로 간다거나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은 움직임이 대형주가 아예 없다 보니까 더더욱 테마주들이 기승을 많이 부리는 그런 시장이고 저도 오늘 아침에 드렸었던 이 테마주들 종목이 정말 잘 갔거든요. 좀 이따 리뷰해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요. 우선은 시장은 대외적인 악재 리스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해리스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조만간 이제 아마도 더더욱 더 격차를 벌이면서 올라가고 치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바닥은 좀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의 기대감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악재는 전기차 화재 부분이겠죠. 주말에 또 포르투갈 리스본 그 공항 근처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서 테슬라가 화재가 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 200대가 불이 났습니다. 네, 전소가 됐는데 예. 시끄러워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중동에서 하마스 이란 쪽이 야 우리 쉽지 않아 그러고 한번 쏴주면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아셨죠? 자, 이거 참고하시고 우선은 대외 변수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셔야 되겠다.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다행히도 우리 시장 이 대외적인 악재 리스크는 부재한 가운데 양 시장 모두 큰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미 대선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테마주 흐름, 특히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섹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과연 어떤 테마들이 크게 떠올랐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코로나, 전고체 배터리, 하이브리드, 마지막으로 엠폭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엠폭스 관련주들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발병 환자 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스웨덴이나 각국에서 유럽에서도 이 발병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마주들 과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매일 아침에 글을 올려드립니다. 글을 올려드리고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오늘 보셔야 될 테마를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한 4-5개 정도의 테마를 올려드리고 그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일괄 나열해드려요. 종목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 테마주들의 흐름, 제가 올려드린 테마만 오늘 잘 보셔도 정말 단기 트레이딩상으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올려드렸었던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 보면은 엠폭스부터 말씀드리면 자, 시젠 보세요. 오늘 시젠 25% 급등합니다. 올려드렸던 글 봐보세요. 들어가 있습니다. 자, 25%죠. 그 다음 뭔가요? 미코바이오메드. 이 종목은 지금 열자가 붙어가지고 30분 단일가 거래긴 하지만 시가 대비해서도 이 종목은 15% 이상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현재 장중 19%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끝내주네요. 자, 그 다음 보면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가 대비해서 급등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 19%까지 16%대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 보면은 휴마시스도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부터 얘기를 드렸었던 뭐 다 그렇긴 하지만 미코바이오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휴마시스도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랐나요? 21%까지 올랐고 현재 19%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보시면 시장이 조금 잠잠하다 보니까 이쪽 테마주로도 몰리는 거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원격 수업 관련주 보시라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원격 수업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들도 어떻게 됐나요? 자, 비상교육 차트 보세요.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YBM넷도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2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촤 올려치죠. 자, 오늘 급등 나왔다 빠지긴 했지만 메가MD 같은 경우도 장중이 오늘 1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10%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것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쫙쫙쫙. 네. 원격 수업 얘기를 왜 드렸죠, 제가? 왜 드렸어요? 이제 계약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벌써 걱정하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애들 어떻게 등교시켜야 되나요? 이런 지침이 나오고 있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침은 뭡니까? 우선은 만약에 걸렸다면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등교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청이나 차원에서 이제 아예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하다 보니까 이 이슈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원격 수업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대면도 올라갑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다 얘기를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이 관련 내용들을 영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영상을 2개를 제작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드렸었던 게 원격 수업 보세요 하고 종목을 5개 이상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종목들은 지금 2주 만에 수익률이 20-30%씩 갔어요. 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꽉꽉 이 내용을 채워서 도와드릴 거고 코로나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거 볼게요. 자, 오늘 또 올려드렸던 것 중에 전고체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전고체랑 하이브리드랑 같이 볼게요. 자, 전고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가 지지난주부터 강조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잘 아시죠? 오늘 한농화성 23%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현재는 15%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오늘 올려드렸었던 종목이고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던 종목이죠. 오늘 이 종목은 장중 19%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자면 코리아 FT 오늘 장중에 12%까지 갑니다. 전기차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8.5%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차트가 또 이쁘게 형성이 됐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가 코로나 관련주를 올려드렸지만은 코로나 입원 관련주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입원, 병상이 지금 난리가 났어. 입원 환자가 급증한대. 그러면서 첫 번째 올려드렸던 종목이 우정바이오였고요. 우정바이오 그 글 보시면 첫 번째 종목으로 우정바이오가 탁 찍혀 있습니다. 우정바이오 오늘 상한가 현재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도 상한가였고요. 오늘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듯 일전에는 제가 종목을 5개를 짚어드렸지만은 그건 제가 더 이상 진행을 해드리진 않고요. 다만 테마성 오늘 보셔야 될 테마 위주로 쫙 정리해드리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조금 더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풀어서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꼭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이 관련 정보를 보시는 분들이 150명에서 200명가량이 매일매일 보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듯 보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더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아셨죠?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이런 정보들 그리고 뉴스 기사들은 꼭 읽어보시고 아 이렇구나 계속 누적된다면 실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꼭 참고하셔서 오늘 매매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전 관심 테마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이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3만 원이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5%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이 아모레퍼시픽 주가가요 상당히 지금 현재 좋은 흐름 0.2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2만 3,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모레가 이제 어닝 쇼크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 무너져 내렸었다가 다시 조금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어요. 하반기 때는 분명히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거라 판단을 하고요. 큰 추세상으로도 보더라도요. 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 자체는 큰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추세를 따라갑니다. 종목 자체가요. 정확하게 딱딱딱 맞진 않아요. 원래. 이 정도 라인에 맞춰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라인은 없죠. 이런 거의 바닥 구간에서의 되돌림 반등이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예견됐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최고의 매수 자리가 현재 온 건 맞아요.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라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잘 버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때 보니까 도달했었던 최저점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기 자리 정도가 나오네요. 약 14만 원 근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신다면은 14만 원 정도까지는 조만간 반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던 이렇게. 뭐 엄청 빨리 가지는 않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큰 자리예요. 그래서 14만 원까지 우선 1차로 보고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 돌파하는 게 나와준다면은 여기 자리겠죠. 여기 자리가 얼마냐면 15만 원 자리네요. 15만 원 자리를 2차로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네. 홀딩 하시고요.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볼 종목은요.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핀텔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5,330원 그리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0.67%가량 오르게 되면서 2,245원 선에 거래 중인데 아무래도 좀 손실이 크시다 보니까 마음고생 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올게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주가가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해서 많이 재미가 없네요. 이제 상장 만 2년 다 돼가고 있는데 수급이 없을 거고 시총은 지금 253억이네요. 많이 떨어졌네. 재무제표 상황 잠깐 볼게요. 실적이 잠깐만 이게 답이 없어 보이냐 왜? 큰일 났네. 자, 우선은 뭔가 올라갈 만한 게 있을지 뒤적뒤적 잠깐 봤는데도 기본적인 거에는 나오는 게 없고요. 보자. 공시사항으로 또 특별한 게 없네요. 이렇게 조용할까요? 뭐 이슈 나왔었던 게 공공혁신, 수요기반 혁신 제품 기술 개발 사업 공모 선정.
이건 뭐 아니고. 조달청 사업 선정 이것도 뭐. 야, 이거 시청자님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차트 펼쳐보자면 희망적인 얘기를 그래도 좀 드려보자면 이거 매수가 자리를 일단 빼볼게요. 여기 라인까지는 그래도 호가상이나 매물벽 자체로 대응해 보자면 연련이 있어요. 여기가 가격적으로 한 6,000원대 초반 자리거든요. 한 6,200~300원 되나? 6,200원 좀 돼요. 약 6,000원 근처라 보시면 돼요. 여기 자리인데 여기 갭은 열려 있어. 근데 여기를 메꿀 만한 무슨 이슈가 이게 없어요. 근데 시총이 지금 보면 250억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왜 그럴까? 자, 시총이 250억짜리인데 250억인데 뭐 증자 포인트가 있나요? 잠깐만요. 거래량도 넘었구나. 최대 주주 잠깐 볼게요. 최대 주주 몇 퍼센트나 있나요? 46%?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네요. 잠깐만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뭐 복잡하다 회사. 회사의 유보율이나 부채는 확 줄어들었고 유보액 도 있긴 있고 겨우겨우 그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상패 가능성은 없고요. 아예 없고 다만 이제 뭔가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정리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하나 회사에서 터트려 줘야 돼요. 뭐 3자 배정 유증을 한다거나 3자 배정 유증을 해가지고 주가를 한번 펌핑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유증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한다거나 뭔가 사업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포인트가 필요한데 M&A가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아직 뭐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답을 드리기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좀 애매하다. 근데 조만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 기다려보시고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D&D 파마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6,300원 그리고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5월 2일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이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린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36,300원이시고요. 상장하고 나서 흐름인데 이게 또 되게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딱 이제 4개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보통 보호예수 물량을 체크해봐야 돼요.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체크 못 하는데 만약에 3개월 끝나고 나오는 물량이 있었다거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8월 초에 보니까 아니면은 또 장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6개월 지난 다음에 풀리는 물량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그걸 꼭 보셔야 되고요. 바닥에서 돌려 세울 때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우선은 뭘 봐야 될까? 수급 상황으로도 없고 실적 상황으로도 대응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상장주를 또 이게 실적이 아직 없는 기업이라 또 그것도 아니고 이슈를 바꾸서 보기에도 뭐 이거 잘 아시겠지만은 비만 치료제 이슈 꺼가지고 애매한데. 시청자님 이거 반등이 만약에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정도 보고 대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검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물량 풀리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전자공시에 들어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현 상황상으로는 6개월 물량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오버행 이슈가 있다면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위로 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튀어서 매수가 영향으로 근처까지 온다면 우선은 나오셔야 돼요. 네. 약간 리스크하이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거의 무조건 상장사들은 3개월이랑 6개월치 물량이 나오니까 그것만 우선 조심해 보시고 매수가 오면은 우선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도록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만나볼 종목은요. 삼부토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지금 이 시각 7,738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난 16일이죠. 이 삼부토건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하한가를 바로 기록을 한 이 삼부토건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738원이에요. 이게 그 우크라 재건 이슈가 묻어나면서 7월에 이 SY 스틸텍이라는 종목들 보시면 7월 달에 이런 그림이었어요. SY 스틸텍이고요. SG도 볼게요. SG도 이렇게 갔었거든요. 이게 대장격인 종목이 삼부토건이었지만 SG나 SY 스틸텍으로 바뀌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삼부토건이 일단 주가 조작 이슈가 걸렸죠. 예. 그 이슈를 통해서 조금 여당 야당 부분이 시끄러웠잖아요.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 하면서 막 검찰 수사까지 해가지고 이슈가 돌면서 완전 무너져 내린 거예요. 원래 이게 이렇게까지 갈 종목은 아니었는데 그냥 완전 깨버리는 거지.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게 바로 정치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버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곤두박질 계속 치고 있다가 시장까지 얻어 터져가지고 같이 가다가 이게 반기 의견 거절이 나와버린 거죠.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의견 거절, 삼부토건 의견 거절이라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회사에서 뭔 짓을 한 건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던 건가? 그렇게 찍혔나 지금? 정부 쪽이 찍힌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주가 조작 관련해서 뭐 조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이제 반기 의견 거절이라고 해서 상패를 당하지는 않아요. 예, 반기는 아니고요. 연말까지 해서 우선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회사에서 다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단가는 이제 1,300원이신데 1,300원이시면은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300원이시고 쌍바닥 보고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 쌍바닥에 매수 대응을 하시더라도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쌍바닥이라고 무조건 매수 대응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하신 것 같은데 안 되고 첫 봉은 놔두고 그 다음 봉 최소한 하나 두 개는 돌리는 거 보고 하거나 이 자리에서 멈추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못 올려치고 또 꺾이면 그때 또 손절 바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절 대응은 못 하셨던 것 같고 우선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의견 거절이라니. 네, 저도 참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한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이제 반기 의견 거절 문제되는 회사가 작년 대비해서 70%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하다 시장이 이렇게 힘든가? 뭐 건설주들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건 뭐 다들 아시지만 이 정도까지인가? 시총이 이게 원래 2,000억이 넘어가던 2,500억짜리 회사가 그냥 오늘 그냥 확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하한가는 풀리긴 할 거예요. 풀릴 거고 쌓여있는 물량이 아까 보니까 저도 봤었는데 좀 엄청 늘었네. 1,600만 주네요. 1,600만 주라고? 상장 주식수가 이제 2억 2천만 주인데 그렇게 생각보다 주식수 대비해서 많은 건 아니긴 한데 이거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쌓여있는 물량이 이게 100억 가량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누군가가 좀 받쳐줄 건가. 근데 반대매가 나온다거나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신용도 없었고 그리고 대주주가 뭐 M&A를 통해서 뭔가 진행했거나 한 그건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은 크게 하락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부터 주가는 다시 돌릴 건데 아마 이번 주 상황은 좀 봐야 돼요. 어쩔 수 없고요. 이번 주 지나가야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부터 해서는 상황 보시고 아니면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패 안 돼요. 내년 3월까지는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홀딩을 하시고요. 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래서
하한가 풀리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더 하시면서 단가 낮추신 다음에 올라오는 거 보고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은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한가는 같지만 내일 이후부터는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받는 가능성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 만나보고 있겠습니다. 19,500원 매수가 거기다가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진단키트 테마 강세에 힘을 입어서 12%대 급등. 오랜만에 좀 장기 박스권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가속 페달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4,7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이 종목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반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와서 마이너스 이제 20%대, 뭐 30%대 그 정도 사이 되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울 때 이제 차트를 크게 펼쳐보자면 제가 라인을 근 자리는 매수하신 가격대고요. 호가 자리로 봤을 때는 바로 위에 여기 횡보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2만 원대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까지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사실 차트의 흐름상으로 보자면은 이 갭을 메꾸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우선 도달해 주는 게 보통 기본적인 차트의 방향성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매수하신 자리가 그 바로 아래 아마 물을 좀 타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많이 낮추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요. 제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차트 모양 보면은 여기까지 2만 원대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진단키트도 굉장히 조금 어떻게 해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백신도 꽤나 한 30% 가까이 되는 물량을 폐기 처분했다고 하죠.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부랴부랴 막 찍어내고 있어요. 감기약도 지금 품귀 현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봐요? 8월 말까지 지금 계속 증가할 거라고 추이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급하게 이게 이슈 자체가 소멸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었던 이슈가 하나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매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위로 또 뚜껑이 열렸어요. 위로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위로 열렸어요. 열렸으니까 매수가 근처까지는 최소한 보셔야 돼요.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2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우선 열어두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홀딩을 해보시고 8월 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전에 진짜 시원하게 급등했었잖아요. 뭐 CGM 차트만 보시더라도 네. 이게 최근에 오늘 많이 올랐지만 이런 차트였잖아요. 바닥에서 이제 10배 뭐 넘게 갔었던 뭐 그런 이제 종목들이잖아요. 16배 갔었나 시즌이? 15배 갔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되돌림 반등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차트가 만약에 진짜 대형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땐 고점에서 바닥에서 절반 정도 회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도 차트가 상당 부분 열려 있어요. 꽤나 많이 아직 자리가 많이 위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SD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좀 홀딩해 볼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이 치과용 기기 제조업체죠. 레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6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이 100%, 유일하게 하나 들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낙폭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한 달간 약 50% 정도 주가가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되돌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명쾌한 해설 듣고 올게요. 참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거의 그 저점 이탈하고 나서 깨져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돌리는 걸로 좀 봐야 되는데 7월 사실 6월부터 해서 딱 흐름은 전형적으로 돌리는 그림이었어요. 아마 그거 보시고 대응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여기 자리는요. 야 바닥 찍었구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저도 이 종목 여기 돌린다. 야 이거 가는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가 완전 크리티컬 손절 자리가 딱 형성이 됐었죠. 네.
여기 음봉 크게 작게나마 터졌고요. 그 다음 이날은 시장 빠졌던 날. 예. 이 자리가 좀 나오긴 해가지고 대응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은 또 손절하기 힘든 가격이다 보니까 손이 잘 안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리도 보면은 장대 양봉 띄우고 나서 꺾일 때도 조심했어야 될 자리고 여기 윗꼬리 자리가 보이니까 여기 자리가 또 형성은 되어 있네요. 가격적으로 살짝 보자면은 한 12,600원대 700원 자리가 손절 자리가 나오기도 해요.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또 꺾였잖아요. 그럼 완전 죽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우선 뭐 레이라는 회사가 현재 큰 차트의 흐름으로 보자면 빠질 만큼은 다 깨진 상황이고요. 이 밑으로는 사실 뭐 이건 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싶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사실 여기 최근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차트만 보더라도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라서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선은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그래도 최소한 매수가 자리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15,000원까지는 보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15,000원 정도 선 아니면 뭐 적게 가더라도 한 13,000~14,000원 정도 선까지는 회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매수가까지 회복은 바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셔야 되고 올라가면서 1차로 봅시다. 13,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여기 뚫으면서 간다면 한 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2차로 보면서 15,000원짜리까지 우선 보고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담 신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 자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바로바로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그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저희에게 지금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케미칼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23만 1,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또 3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롯데케미칼 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8만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이거 고생 진짜 많으시네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아예 그냥 뭐 회사에서도 손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되돌리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롯데케미칼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잘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랑도 보면은 금융 위기 때부터 해가지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후로 한번 2008년도 때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유럽 위기였나 이때가? 이거 올라가고 나서 코로나 때 있었나?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안 가. 뭔가 큰 악재가 터진 다음이나 쭉 한동안 가고 그렇게 그다음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이제 대응을 해보려고 해도 이 화학주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좀 버려졌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거 LG화학 차트인데요. LG화학 차트도 보시면은 여기서 그간에 그나마 버티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요.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도 내려와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내려가 있는 모습이 또 포착이 좀 되기도 하고 약간 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화학주들 전반으로 이런 모습이 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실적을 좀 비교해봐도 네, 녹록치만은 않아요. 이게 좀 돌아와줘야 되는데 롯데케미칼에서 2분기 실적이 업데이트가 안 됐나요? 잠깐 볼게요. 검색을 제가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롯데케미칼 일회성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실적이다. 하나투자증권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한 모습이지만 잠정치 볼까요?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이익 부분에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누계가 230%가 줄어있네요. 이게 누계가 그렇구나. 마이너스 2,400억인가요? 올해가 작년보다 적자가 심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면 어떡해 이걸. 적자가 줄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적자폭 자체가 작년 전체 영업이익 적자폭보다 올해 적자가 더 심한 분위기예요. 현재 반기까지를 살펴보니까 2,400억 가량이고 작년 전체 영업이익 적자가 3,400억인데 벌써 2,400억 했어요.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장에 롯데케미칼은 해결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제가 뭐 단가를 낮추세요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반기 실적 봐야 돼요. 3분기, 4분기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시장이 상승을 주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가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그래서 우선은 롯데케미칼은 전체 경기 자체가 회복을 해야 가는 거거든요. 경기 회복 나오면서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포인트가 좀 밀접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시점 맞춰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지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장의 논리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 상담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유바이오로직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000원이고요. 그리고 1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각 6%대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12,250원 선에 거래 중인 유바이오로직스.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13,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이십니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이고요. 일전에도 한번 상담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 라인 되게 중요한 라인으로 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이고 지켰어야 되는데 깨졌었죠. 그리고 나서 되돌림 반등은 나와요. 근데 되돌림 반등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네요. 지키면서 이 라인 중요했었는데 깼고 그리고 시장 얻어터지면 또 깼지만은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돌리는 그림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리까지 회복하면서 여기 돌파 자리가 나오려고 하네요. 잠깐만요. 라인 한번 그어볼게요. 나오는 건가? 돌파 자리 나오네요. 주가 올려치는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종목은 반등 시그널이 좀 보입니다. 여기 자리가 저항 자리에서의 깨졌지만 다시 되돌리고 올려놨죠. 올려놨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해서 조금만 더 가준다면 매수가 위로 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해요. 우선 홀딩 하시는 게 맞고 이번에 올려치면서 매수가 위로 간다면은 여기 13,500원 자리까지는 우선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돌릴 가능성이 높네요. 뭐 이렇게 급하게 가진 않더라도요. 이렇게 있다 갈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13,500원부터 해서 얼마? 14,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은요. 아세아 제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7,060원에 4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아세아 제지 흐름 바로 살펴보자면요. 네, 지금 이 시각 8,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0.99% 약 1%의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1,760원이시면 1,760 여기 자리인데요.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 와 이게 아이고 여기 자리예요. 여기 자리인데요. 야 이렇게 돌려 세우는 듯 하다가 10,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근데 이 차트를 보면요. 전체 차트에 봤을 때 이렇게 어쨌든 가곤 있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펄프 가격 보시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펄프 가격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슈 받고서 사실 좀 상승을 좀 하는 듯한 좀 모습이 좀 나와 주다가 근데 최근에 펄프 가격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더 가야 되는데 조금 재미없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제주주 관련주들은 항상 그렇지만 연말 특수라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연말에 뭐 달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많이 쓰이고요. 연말에 항상 호실적을 기록해요. 그래서 현 시점부터 해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물론 이제 실적을 체크해야겠지만 떨어지기보다는
떨어진다고 한들 지금은 그냥 약간의 조정일 거고요. 다시 조만간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 이번에는 올라가게 되면은 잘 치고 간다면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수가 위로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좀 걸리셨지만 어차피 제주주들은 다 뭐 저평가되어 있는 PBR 낮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장투 개념으로 대응하셨던 것 같으니까 생각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반등 나올 경우는 11,000원대 10,000원까지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 오랜만에 또 종목 AS 시간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종목 다시 한번 손봐 주신다고요? 네, AS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아우디 퓨처스 얘기부터 좀 하나씩 드릴 건데 요거 하나예요. 사실 지금 없어요. 포트가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전부 다 이제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이제 추가를 좀 하는 건데요. 그래서 AS는 아우디 퓨처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회사에 득달같이 계속 알아본 바 확실한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뉘앙스에서 느껴질 수가 있었고 뭔가 확신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는구나. 그런데 그 S쿱스 있죠? 세븐틴 멤버 계약을 했잖아요. 홍보 계약을 했는데 요게 이제 8월 말부터 뭐 글로벌 이슈, 글로벌 쪽 홍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내 쪽으로 진행이 됐지만 8월 말부터는 글로벌 홍보가 되기 때문에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시작해서 중국 쪽까지 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7월부터 해서도 매출이 지금 막 뛰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주가는 현 시점부터 해서는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아우딘 퓨처스 제가 소문을 확인해 본 결과 기관 있죠. 기관들이 아우딘 퓨처스 충주 공장을 계속 견학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대요. 네.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견학하러 온다고? 미국 FDA에서도 견학 와가지고 확인 다 했었는데 그리고 미국 FDA에 등재된 화장품이 몇 개? 114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없어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싸게 볼 수 있는 회사 없어요. 저 VT 주가처럼 나중에 미래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되고 꼭 홀딩하시고 현재 주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다 함께 아우디 퓨처스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시각 우리 증시 상황을 보자면요. 코스피는 0.14%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0.34%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은 우선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전체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움직여요. 나와요. 보면은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진메트릭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시즌 26%가량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나와요. 휴마시스도 20% 이상 오르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욕 증시에서 또 엔비디아나 급등주들이 나오면은 대형주 가면서 약간 소강 상태로 가긴 할 건데 월말까지는 코로나 이슈가 계속될 것 같아요.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고 급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홀딩하고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오늘 추천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완전 끝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돌리는 거고 뭐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등등에서 SK케미칼 그룹 자체가 생물보안법 이슈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폴리에스터 중심으로 사업 확대 이슈 있고요. 순환 재활용 등 신사업 이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년비 5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연결도 원리 많이 올랐지만 하반기는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의 바닥 확인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급 상황으로도 아직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투신권 중심으로 한 매수가 좀 잡히고 있고 이 그림 자체가 조만간 새빨갛게 물들 가능성을 저는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49,000원에서 5만 500원, 네, 5만 500원입니다. 네, 그 사이에 매매 대응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1차 목표가 잡을 거고요. 손절가는 제가 47,500원짜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가로 잡을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천천히 매수 대응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 마무리까지 다 같이 화면으로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FOMC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는 22일 잭슨홀 미팅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이번 주 우리 시장 계속해서 중동 휴전 협상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짚어주셨던 이 SK케미칼 신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감을 모으면서 더욱더 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 기대감 모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셔가지고요.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